안녕하세요, 이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물어보셨던 NDI의 화질과 딜레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나 아니면 세미나나 각종 강연을 통해서 NDI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강의나 세미나의 마지막 시간에 Q&A를 가지면 꼭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누가 그러던데 NDI로 하면 화질 떨어지고 딜레이 엄청 오래 걸려서 못 쓴다던데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을 들으면 참 많이 답답합니다. 기껏 1시간 동안 NDI가 왜 화질을 유지하면서 적은 딜레이로 전송을 할 수 있는지 열심히 설명했는데 그냥 말 한마디로 그걸 다 무시해버리니까 참 이래서 네거티브 바이럴 마케팅이 참 무섭습니다. 아무리 수치적으로 증명을 하고 화질을 보여드리고 실제 테스트를 해봐도 아니 누가 그러던데요 라는 말 한마디로 다 뒤집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SDI와 NDI를 직접 비교해서 화질을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딜레이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눈으로 좀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눈으로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럼 먼저 오늘의 테스트 환경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60프레임으로 동작하는 타임코드를 모니터에 틀어 놓을 거고요. 이걸 카메라로 촬영할 겁니다. 오늘 테스트에 사용한 카메라는 VMPTG의 B51N3라는 모델을 사용했어요. 왜 이 제품을 썼는지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메라에는 SDI 출력이 있기 때문에 1080 60p 출력이 가능하고요. 우리는 이 소스를 3G SDI로 받아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3개로 분배를 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똑같이 3개로 분배되는 3G SDI 소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는 트라이캐스터로 직접 연결해서 입력으로 사용하게 될 거예요. 오늘 테스트에 사용되는 트라이캐스터는 TC1이라는 모델이고요. TC1에는 총 4개의 SDI 입력과 출력 단자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에서 나오는 첫 번째 SDI 출력은 그대로 TC1의 SDI 입력으로 연결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SDI 신호는 킬로뷰의 N3에 연결해서 우리는 풀 NDI 신호를 출력해 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SDI 신호와 풀 NDI 두 개의 신호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SDI와 NDI가 실제로 화질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딜레이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차이가 나는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SDI를 그대로 받는 것하고 NDI 컨버터를 거쳐서 받는 것하고 당연히 화질도 떨어지고 딜레이도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죠. 실제 그런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지도 않고 NDI는 화질 떨어지고 딜레이 오래 걸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뒤에 결과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기왕 테스트를 진행하는 김에 풀 NDI 말고 NDI의 고효율 버전인 NDI HX도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최신 NDI HX 버전인 NDI HX3까지 함께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아마 이렇게 4가지 소스를 직접 테스트해보는 그런 컨텐츠는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잠깐 풀 NDI와 NDI HX, NDI HX3가 뭐가 다른지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풀 NDI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NDI 버전을 NDI HX하고 구분하는 의미로 풀 NDI라는 말을 쓰고요. HD 60p 기준으로 약 130mbps 정도의 대역폭을 사용하고 4K는 250mbps 정도의 대역폭을 사용합니다. 반면 NDI HX는 이게 대역폭이 좀 크니까 사실 풀 NDI의 밴드위스가 작다고 하면 작게 볼 수 있지만 또 크다고 하면은 크게 볼 수도 있는 그런 대역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 풀 NDI 말고 좀 더 작은 밴드위스만으로 전송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라는 요청을 하게 됐고 뉴텍에서는 NDI HX라는 NDI의 고효율 버전을 출시하게 됩니다. NDI HX는 HD 60p를 기준으로 약 16mbps 정도의 작은 대역폭만 사용하고요. 4K 60p의 경우에도 약 30mbps의 낮은 대역폭만 쓰기 때문에 훨씬 더 가볍게 전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품질로 비교를 하자면 풀 NDI는 품질이 아주 좋고 NDI HX도 그렇게 떨어지는 품질은 아닙니다. 딜레이의 경우에도 풀 NDI는 아주 낮고요. NDI HX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압축 방식을
스펙을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풀 NDI는 i프레임 only로 압축을 하게 되고요. NDI-HX는 IBP 프레임의 GOP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니까 어떤 부분은 풀 NDI가 더 뛰어난 장점이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NDI-HX가 더 뛰어난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걸 원할까요? 당연히 이 두 개의 장점들만 따서 사용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풀 NDI와 NDI-HX의 장점만 합쳐서 새로운 규격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NDI-HX3입니다. NDI-HX3 같은 경우에는 HD 60P는 약 35Mbps 정도의 대역폭을 가져요. 그러니까 풀 NDI보다는 훨씬 작지만 NDI-HX보다는 조금 크죠. 4K인 경우에도 NDI-HX3는 약 100Mbps 정도로 전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풀 NDI보다는 좀 작고 NDI-HX보다는 좀 큰 대역폭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풀 NDI처럼 레이턴시도 굉장히 낮고 이미지 품질도 좋고요. NDI-HX처럼 낮은 대역폭을 갖는 두 가지 장점을 다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풀 NDI 같은 경우에는 메인 스위처 단에서 주로 사용이 되고요. NDI-HX나 NDI-HX3 같은 경우에는 PTZ 카메라나 NDI 신호 컨버터 같은 부분에서 주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SDI, NDI, NDI-HX, NDI-HX3 총 4가지의 전송 규격을 서로 비교하면서 과연 화질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딜레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테스트하게 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앞에서 설명했던 구성도에서 두 가지를 더 추가해야 됩니다. 먼저 세 번째 SDI 출력을 킬로뷰의 E1 컨버터로 집어넣어서 우리는 NDI-HX를 뽑아내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잠깐 용어 사용에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NDI-HX가 있고 NDI-HX2라는 말이 가끔 등장을 할 거예요. NDI-HX2는 NDI-HX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나왔던 몇몇 제품들만 NDI-HX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제품들은 NDI-HX2예요, 사실상.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NDI-HX2까지는 그냥 NDI-HX로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지만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E1 컨버터를 거치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SDI 신호를 IBP, GOP 그룹으로 묶어서 출력하게 되는 NDI-HX2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 소스를 우리는 트라이캐스터 TC1에서 받게 될 거예요. 이제 세 가지 소스가 준비됐으니까 마지막으로 NDI-HX3 소스를 만들어내야겠죠. 이건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용하는 VMPTG B51N3는 카메라에서 SDI와 HDMI를 동시에 출력할 뿐만 아니라 NDI-HX3를 직접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품명이 B51N3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SDI, 풀 NDI, NDI-HX, NDI-HX3까지 4개의 소스를 모두 얻게 되었습니다. 실제 연결된 모습을 보셔도 이런 식으로 잘 연결이 되어 있고요. 다행인 것은 여기에 사용된 제품 전체를 다 저희가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테스트 장비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 먼저 화질부터 살펴볼게요.